인체 건강의 1번지 장 건강이 오늘 주제입니다. 저희 제품으로 치면 한 네 가지 정도 이제 특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네 가지 제품 정도만 활용해도 우리 어, 장을 기반으로 한 전신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네 가지 제품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뭐 5월 이제 중순 넘어가서 이제 말 정도 돼 가는데요. 요맘때쯤부터 이제 폭증을 하죠. 장질환 이슈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좀 날이 따뜻해지고 하다 보면 이 유해 세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해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이제 됩니다. 균들은 온도가 너무 높아도 활성이 좀 떨어지고 낮아도 활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온도가 약 37도 정도 되잖아요. 그 사람 체온 북은 한 30에서 35도, 뭐 35도에서 37도 요 사이에 굉장히 이제 유해균들이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 이 정도 시기 고온 올라갈 때는 30도가 지금 넘어가는 이런 시기에 굉장히 나쁜 균들이 잘 자란다. 그래서 그런 나쁜 균들에 의해서 우리 장 건강이 굉장히 탈이 많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덥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차가운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부터 시작해서 뭐 빙수, 아이스크림 뭐 이런 차가운 음식들이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또 우리 몸에 이런 차가운 음식 자체가 이제 효소의 활성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찬 음식을 자주 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장 건강이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장에 탈이 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뭐 이런 정신 건강,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어, 일단 뭐 첫 번째 말씀드린 이런 멘탈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호르몬, 멘탈과 관련된 호르몬이 장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멘탈 건강에 있어서 장 건강, 머리와 장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는 머리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장이 안 좋으면 멘탈이 안 좋아진다고 이렇게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정신 건강에 도움되는 호르몬들이 다 장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지면 멘탈이 안 좋아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 역시 우리 인체 면역을 100으로 봤을 때 거의 70% 이상, 80%, 90%, 또 혹자에 의해서는 뭐 95% 이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장이 차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멘탈 건강과 마찬가지로 이 장에서 굉장히 면역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면역 세포도 많이 이제 장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지면 어, 전신의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제 어, 예전보다 수십 년 전보다 이제 지금 현대로 다가올수록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식이섬유 같은 좋은 식이섬유의 섭취가 부족하고 탄수화물이나 이런 지방의 섭취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장이 안 좋아지게 돼 있죠. 그러다 그런 식습관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이 면역 세포들의 관리가 안 되면서 내 몸을 지켜야 되는 면역이 내 몸을 공격하는 이런 자가 면역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각종 호르몬이라든지 대사, 신진대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성기능, 특히 남성분들의 이런 기능들이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장누수,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이제 어, 시작되어서 각종 성인병들이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안 좋아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심각한 질병까지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장이 제2의 뇌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뭔가 우리 인체가 이 뇌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뇌가 제일 중요하다. 뇌가 이제 가장 중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대 과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점점 중심이 뇌가 아니라 그 뇌조차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더라. 그러면 핵심 뇌의 명령을 내리는 게 누구인가? 그게 바로 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뭔가 제2의 뇌라 해서 뭔가 2인자, 두 번째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라는 숫자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장은 1이라는 숫자가 첫 번째 1이라는 숫자가 현대 과학으로 넘어올수록 더 적합한 숫자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뇌가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장이 여러 가지 신호를 뇌한테 주면 그 신호를 받은 뇌가 다시 재하달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현대로 넘어올수록 계속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뇌축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리브엑스 이제 말씀드릴 때도 이제 장뇌축이 중심으로 이제 가운데 간도 이제 들어간다 해서 장간 뇌축 이렇게 점점 발달이 되고 있는 이론인데 아무튼 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뭐 사고, 그다음에 호르몬 생산, 신경 전달 물질 생성, 그다음에 감정, 멘탈, 그다음에 뭐 이런 학습 능력, 기억력, 인지 능력 이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다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뭐 이제 서구화된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이런 대장암 이런 발병률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옛날에는 뭐 안 좋은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따질 것 없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이런 것들을 막 아무거나 먹고 뭐 좀 위생적으로도 좀 그렇고 막 술잔을 돌려 먹는 이런 뭐 문화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위암이 굉장히 높았죠. 우리나라 인구들의 이제 암 발병률이 위암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서서히 위암보다는 이런 대장 쪽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복합적인 식이섬유 부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장암이 추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 건강 관리 이런 것들도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면역 강화는 곧 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은 인체 최대의 면역 기관이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못해도 한 70% 이상은 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 기능하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흡수하고 이런 뭐 소화하고 하는 것들 정도로만 알고 있고 뭐 변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통로 뭐 이런 정도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훨씬 중요하고 많은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뭐 방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면역 기능 면역이 주로 이제 우리 장에 어디 있습니까? 장 점막, 제일 바깥 부분이죠. 장 점막 부분이, 이제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모여있는, 부분이고, 이 면역세포가 모여있는 부분을 이제 말트 조직이라 그래요. 말트 조직. 근데 이제 장에, 면역이 모여있는 부분은 갈트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면역세포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부분이 이렇게 소장 쪽에 있어요. 소장 쪽에. 그래서 이제 소장 건강도 잘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이고 대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면역 세포들이 또 모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면역 글로불린 A라는 이런 항체,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런 항체들이
주로 이쪽에서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 사실 요 공기 중이라든지 우리 손이라든지 뭐 이런 음식 같은 것들에 나쁜 균이라든지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완전 차단할 수는 없죠. 이건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몸이 잘 이겨낼 수 있게 면역을 어,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이 또 이런 면역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누수 증후군. 말 그대로 누수, 뭐가 샌다는 거죠. 어디서? 장에서. 장이 보면 다 하나의 세포로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제 왼쪽 부분, 이 세포들 중에서도 왼쪽 부분은 뭔가 규칙적으로 조밀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딱 일렬적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빨간 네모를 친 부분 보면 뭔가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끊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장세포 사이사이는 타이트 정션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딱 이렇게 쪼여져 있습니다. 빈틈없이 건강한 장은.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느슨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어진 틈으로 세면 안 되는 것들이 샌다. 그게 이제 장두수증후군인데 주로 뭐가 새겠습니까? 그 대장 안에 뭐가 있겠어요? 변이 있죠. 변에는 나쁜 균도 있고 뭐 좋은 균도 있겠지만 뭐 이런 뭐 각종 여러 가지 찌꺼기,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세면 안 되는데 샌다는 거죠. 벌어진 장세포 사이가 벌어진 틈으로 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화숙으로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혈액으로 간다. 혈액으로 가게 되면 그 혈관을 타고 우리 전신을 돌면서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보면 장누수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누수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바로 소화가 덜 된 음식. 소화가 덜 된 음식. 우리가 먹은 음식은 이 이빨에 의해서 저작작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서지고 식도를 타고 위로 내려가면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산이 있죠. 위산에 의해서 산가수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 반죽, 죽같이 이렇게 된 다음에 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럼 장에서 위에서 만들어진 죽이 장에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는 동안 또 뭐 십이지장을 지나면서 췌장, 담즙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이면서 또 소화가 완벽하게 되는 조건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소장에 있는 또 소화 효소와 합쳐져서 거의 완벽하게 소화가 되고 완벽하게 소화된 영양소들이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소장 쪽에서. 그리고 이제 쓰여지고 남은 이제 불필요하거나 또 너무 과도하게 섭취된 영양에 대해서는 이제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보통 우리 인체가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게 있어요.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있고 소화를 못 시키는 게 있습니다. 주로 탄수화물로 소화를 굉장히 잘 시켜요. 그리고 지방도 소화가 거의 굉장히 잘 시킵니다. 그래서 어, 밥만 드시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뭘 먹을 때 밥만 먹으면 거기에는 탄수화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고기 그런 것들도 변으로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적당하게 먹으면 다 우리 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대변으로 뭔가 나올 거리가 없기 때문에 변들이 어느 정도 양이 모여야 밀어내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다이어트를 하거나 탄수화물 위주로만 드시거나 아니면 너무 지방 위주로 탄수화물 지방 위주로 드시게 되면 단백질 식이섬유를 안 드시게 되면 이 변으로 나올 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이 변이 오래 머무는 거죠. 우리 마을버스 떠날 때 사람 한두 명 탔다고 출발 안 하잖아요. 적어도 뭐 반 이상은 차야
기름값도 뭐 이렇게 유지도 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차야 이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변도 똑같아요. 요만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어느 정도 모여야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양이 작다 보면 그 변이 계속 수분은 대장에서 계속 빨아들이고 점점 딱딱해지는 거죠. 그럼 변비를 유발하게 되고 냄새도 심하게 되고 그 유해균에 의해서 독소도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럼 그 독소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또 혈액으로 가는 거죠. 장세포를 공격하고 장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과 독소들이 또 이 누수가 되는 장세포를 통해서 전신으로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입에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만 먹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입에 맞는 것도 위주로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 장에 있는 유산균 뭐 이런 것들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그게 뭐죠? 식이섬유. 식이섬유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장누수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 소화가 덜 된 음식.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은 음식은 소장에서 다 흡수가 돼야 돼요. 근데 소화가 안 된 음식이 대장에 내려갔을 때 소장에서 다 흡수돼야 되는데 그게 흡수가 다 안 되고 대장에 내려갔을 때부터 장누수는 시작이 된다. 그 대장에 있는 유해균들이 소화가 덜 된 음식을 막 먹는 거죠. 소장에서 좋은 균들이 먹고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고 대장에 내려가서 대장에 있는 대장균 뭐 이런 나쁜 균들이 소화가 덜 된 음식을 먹고 지가 막 자라면서 독소를 막 내뿜는 거죠. 그럼 그 독소가 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럼 내 혈액으로 가고 혈액을 통해 전신을 돌면서 여러 군데를 고장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장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이런 소화가 잘 되게끔 드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20대, 10대, 20대는 뭐 10대 특히 뭐 이런 때는 어떻습니까? 철근도 씹어 먹어도 소화를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로 소화가 굉장히 잘 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근데 30대가 넘어가고 40대부터 본격적으로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50대, 60대 넘어가면 전반적으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 찾죠. 고기가 먹기가 싫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그렇게 저희 뭐 어머니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고기가 먹기 싫대요. 왜?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속이 항상 불편한 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단백질 같은 것도 이제 먹으면 막 속이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 위주로 또 드시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 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게끔 하려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도 먹어야 되겠지만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되겠지만 이런 효소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식후에 또는 식중에 드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소화가 덜 된 음식이 대장에 내려가서 난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소화가 덜 된 음식,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도 마찬가지죠. 밀가루에 보면 글루텐 많이 들어보셨죠? 글루텐은 이 우리가 뭐 빵이나 떡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쫄깃쫄깃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이런 단백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글루텐이 안 좋다라는 거고 밀가루에 또 글루텐이 있으니까 밀가루가 또 안 좋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탄수화물이 함량이 높아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 뭐 당연히 상태가 안 좋은 음식을 드시면 당연히 장이 안 좋겠죠. 즉각적으로 뭐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극적인 음식, 과음 이런 것들이 다 장의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나 알코올 이런 것들은 장 점막을 정말 잘 손상시킵니다. 장 점막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음식에, 물론 점막은 회복 속도도 빨라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겉에 피부 상처 나면 막 몇 년 동안 흉도 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뭐 구강 점막이라든지 이런 점막 세포들은 다행스럽게 관리를 하면 빨리 좋아집니다. 빨리 좋아져. 우리 입에 상처 나도, 이 구강 안쪽에 상처가 나도 하루 지나면 뭔가 나아져 있고 이렇잖아요. 그만큼 재생이 잘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막 자극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관리를 하게 되면 금방 또 좋아지는 게 점막이고 또 장점막이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장누수의 원인, 또 스트레스나 이제 기생충, 유해균, 바다 번식, 당연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결국에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인슐린 저항성을 올려요. 인슐린 대사에 영향을 줘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게 되면 염증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각종 성인병들이 생기거든요. 인슐린 하면 뭔가 당뇨 쪽으로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슐린 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지만 그 대표적인 역할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 거고, 그 밖에도 우리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 발생.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결국 성인병을 만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중간에 보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스트레스 굉장히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런 간 손상에도 가장 큰 원인이고,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게 또 약물입니다. 약물은 정말 효과가 빠르고 높지만 그만큼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크기 때문에 급할 때 약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약은 정말 급할 때 급한 불을 끄는 용도로 쓰시고, 우리가 건강 관리는 결국에 약물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으로, 식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옛말에 보면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런 맥락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누수에 의한 이런 합병증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뭐 루푸스부터 굉장히 유명한 질환이죠. 신경장애로서 이런 루푸스, 뭐 베체트, 뭐 류마티스, 관절염, 심지어 이런 원형 탈모,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질환, 갑상선 항진이죠.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노화작용이고, 뭐 이제 갑상선이 과도하게 이렇게 항진되는 거는 이 내 면역 세포가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갑상선을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갑상선이 쓸데없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항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축축 빠지고 뭐 그런 거죠. 살 빠져서 뭐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 중에 하나인 거고, 전반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장누수에 의한 합병증으로 이제 뇌질환 있습니다. 뭐 전두엽 이쪽에 이제 염증이 영향을 주게 되면 성인 ADHD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죠. 요즘에 보면, 주변에 보면 젊은 친구들 뭐 이런 성인이지만 좀 젊은 축, 뭐 20, 30대 이런 친구들 보면 성인 ADHD가 꽤 많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좀 희귀성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런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뇌 건강에 영향을 주다 보니 이런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이 성인한테, 옛날에는 유전적으로 아주 소아에서 이제 주로 많이 발견됐다면 요즘에는 성인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저핵 부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런 뭐 근육 긴장 이상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 파킨슨 이런 병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뇌신경계 세포의 이상을 받게 되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트립토판, 이게 이제 우리 그 멜라토닌이라는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호르몬의 재료이죠. 트립토판이 있어야 이런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트립토판 대사가 떨어짐에 따라서, 많이 안 만들어지게 되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우리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면, 세로토닌이 결국에 밤에 햇빛이 없는 환경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장이 안 좋으면 행복 호르몬이 많이 안 만들어지고, 그 행복 호르몬이 나중에 밤에 숙면 호르몬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이 안 좋아지면 행복하지가 않게 되고, 불안, 우울, 공황장애가 잘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저녁에 숙면도 못 취하게 된다. 숙면에 못 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우리가 숙면 단계, 잠도 이렇게 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깊은 잠, 렘 수면 단계라고도 하는데, 이런 깊은 잠 단계에 들어가야 뇌세포가 축소를 해요. 뇌세포가 이게 내가 깨어 있을 때는 다 이렇게 빵빵하게 있다가, 숙면 호르몬에 의해서 숙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뇌세포가 좀 축소를 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축소를 해요. 그러면 뇌세포 사이가 각각 다 좀 조금씩 축소를 하게 되면 틈이 생기겠죠. 그 틈이 생겼을 때 뇌척수액이 나와서 뇌세포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뇌를 씻어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노폐물, 이런 것들을 씻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뇌가 좀 깨끗하게 되겠죠.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 장이 안 좋아서 행복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고, 그게 나중에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꿔질 게 없다 보니 숙면 단계에 못 들어가게 되고, 숙면을 못 취하니 뇌를 청소를 잘 못하는 일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이래 반복이 되다 보면 뇌신경 세포에 이런 이상이 생겨서 알츠하이머가 생긴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면 치매가 생긴다는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세로토닌, 대부분 장에서 90% 이상 만들어지죠.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행복하지가 않다. 주변에 요즘에 보면 주변에 뭐 우울증, 특히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거 앓으시는 분들이 매우 흔하죠. 이거는 드물지가 않죠. 우리 그 주변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한 번쯤은 다 왔다가 가는 이런 증상이죠. 관리를 잘 해야 이제 이겨내게 되는데 잘 못하게 되면 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변에서 이제 케어를 하고 싶으면, 아니면 본인이 자가 셀프 이제 관리를 하고 싶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죠. 내가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해졌지? 뭔가 불안하지? 공황장애가 왜 생겼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연구를 통해 밝혀진 공통적인 내용이 장이 안 좋아요, 장. 그 이유가 바로 이 세로토닌이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부족해서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잠을 또 잘 못 자게 되면, 아까는 뭐 치매 얘기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피로가 회복이 될 수가 없죠. 피로도 회복이 안 되고, 인체의 신진대사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회복이 잘 안 되다 보면. 그리고 다이어트적인 측면에서도 잠을 못 자게 되면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몸은 포만감 호르몬도 있고, 뭔가 배부르다는 느낌, 이제 음식을 그만 먹어야 되겠다는 느낌 들 수 있는 포만감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식욕을 부르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상호 조절이 돼야 되는데,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포만감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폭식 이런 것들이 좀 유발되고, 이런 뭐 이제 신경이 좀 예민해지죠.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면 잘 흥분하고, 이런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하게 되면 혈압이 또 상승하게 되고, 혈당이 또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이게 우리가 보면 소화가 잘 되려면 교감이 아니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요. 교감은 인체를 흥분시키는 에너지 레벨을 좀 올리는 그거라면 이 부교감은 반대로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이 환경이 되어야 우리 인체 소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 연동 운동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교감신경이 계속 우세하게 되면 소화가 안 돼요. 경직이 되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는 멈추고 장 연동 운동 이런 것들도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장 연동 운동 잘 변비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긴장하면 변을 잘 못 보는 이런 케이스가 바로 요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호르몬이라는 게 어쨌든 갑자기 뿅 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트립토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트립토판 같은 이런 성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비타민 B6,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런 조효소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숙면을 잘 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약을 찾는 거죠. 멜라토닌 이런 약물들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이런 약물들은 사실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부작용이 너무 많고 내성이 생기는 거. 제일 첫 번째가 내성이 생기는 게 제일 위험한 거죠. 이게 없으면 이제 잠을 못 자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수면제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특히 어, 이런 뭐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약물 상호작용이라 그러잖아요. 같이 먹으면 뭔가 또 다른 또 뭔가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것들은 좀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설사가 이제 사실 뭐 정말 그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어른들은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설사를 별로 싫어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설사를 하고 나면 속이 좀 가벼워져서 뭔가 내 체중도 줄는 것 같은 다이어트 같은 느낌이 된 것 같아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간혹 보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설사라는 게 그냥 장이 뭐 탈 나고 그냥 뭐 말겠지 뭐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특히 이런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영양의 섭취, 흡수율이 떨어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 탄수화물, 뭐 지방, 영양소, 뭐 우리가 흔히 뼈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은 뼈가 약해지는 거를 막기 위해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는 개선을 하기 위해 막 칼슘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흡수가 잘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쭉쭉 빨아 당긴다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단백질도 일반적으로 킬로그램당 뭐 1g을 먹으라는데 어른들은 킬로그램당 1g 먹으면 근육 빠져요. 더 드셔야 됩니다. 최소 못해도 한 1.3은 해야 됩니다. 킬로그램당. 그런 것처럼 뭐 비타민 미네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설사를 하게 되면 뭐 안 좋은 균이나 음식물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설사에서 나갈 때 이런 비타민 미네랄 소실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한두 번 하고 말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막 며칠간 지속된다. 그러면 심각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수분 탈수가 올 수 있게 되고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비타민의 소실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인체 전반에서 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WHO가 발표한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에 설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설사가 예사일은 아닌 겁니다. 예사일 같아 보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장누수에 의해서 이런 또 뭐 설사 중에 과민성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뭐 설사의 유형으로 많이 알고들 계신데
뭔가 이렇게 장이 민감해서 설사가 자주,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런 증상으로 알고 계신데, 설사 유형도 있고, 뭐, 변비 유형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예, 아무튼,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도 결국에 장 누수에 의해 생긴다. 그래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장 관리, 장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하려면 좀 체계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좀 대략적으로는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장 건강의 가장 첫 번째, 소화가 덜 된 음식이 내려오는 순간 난리가 나기 때문에 항상 소화가 잘 된 음식을 섭취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소화가 잘 되게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식후에 소화 효소 섭취, 이건 정말 중요한 단계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장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찌꺼기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막 존재하겠죠. 우리 장에는. 예, 이런 것들을 정체되어서 증가되지 않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배출을 잘 시켜줘야 된다. 배출해 주고 좋은 영양을 또 섭취하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요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좋은 균들이 또 이렇게 잘 정착해서 좋은 물질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해주게끔 또 이제 유산균 뭐 이런 좋은 균의 섭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도 하나의 생태계지 않습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듯이 미생물들이 이루는 이런 생태계가 이 장에 있는데, 그런 생태계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우리 뭐 회사의 시스템이 있듯이 우리 어, 뭐 아이비오 분들의 이제 이런 뭐 시스템이 있듯이 여러 뭐 이렇게 각종 시스템이 있는데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이 있다. 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이 바로 단쇄지방산 SCFA 요런 것들을 또 활용해 주시면 장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전신 건강이 관리가 된다. 소화를 잘 시키고 나쁜 거를 비우고 좋은 균을 채우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도움되는 성분들을 활용하다 보면 이 장을 거점으로 해서 전신 건강이 좋아진다. 그게 장 건강의 큰 흐름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스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죠. 이제 엑스포뮬라. 이 제품의 차별성 포인트는 일반 시장 제품들은 주로 낙산, 왜냐하면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여섯 가지죠. 종류로 따지면. 왜냐하면 탄소수에 따라서 이름이 명칭이 다 달라요. 탄소 여섯 가지, 여섯 개 이하를 다 단세지방산이라고, 일곱 개부터 이제 중쇄, 그보다 많이 많은 거는 장쇄지방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리 활성적으로 기능이 우수한 게 이제 단쇄지방산이고, 그 단쇄지방산은 하나의 단일 물질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6개, 탄소 5개, 4개, 3개, 2개 다 각각의 단쇄지방산이거든요. 음. 하는 역할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고유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먹으면 좋은 게 아니다. 안 먹는 것보다야 좋지만 뭘 그 6개 중에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하나만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단쇄지방산을 복합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시장 제품은 주로 그 중에 대표격 이 단쇄지방산 하나 정도만 제품에 넣어서 판매를 하는 형태가 많더라. 그나마 국내에서는 뭐 낙산 뭐 요거 하나만 넣은 제품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해외에는 주로 이제 이 낙산을 갖다가 합성을 해서 원가 절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 활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합성 이런 낙산이나 부티르산 이런 것들은 활성이 떨어져서 섭취하는 만큼 기대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시장 현황이고, 우리 제품은 낙산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낙산이 제일 많이 들어있긴 해요. 그렇지만 낙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부티르산이라 아니
그 아세트산이라든지 프로피온산 이런 핵심적인 단세지방산이 복합적으로 우리 인큐텐 단세지방산 Q 복합몰이라는 복합 단세지방산이라는 원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이게 가장 차별성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세지방산은 사이즈가 우리가 분자 크기를 사이즈를 잴 때 뭐 크기를 잴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몇 미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가 또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고, 마이크로미터가 나노미터라는 게 있고, 나노보다 한 단계 더 밑에 피코 단위까지 내려갑니다. 이 단세지방산은 1나노보다 작아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얘는 흡수가 너무 잘 되는 게 문제예요. 너무 잘 되는 게 문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장 중에서도 대장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일을 꿈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이 대장으로 가는 길에 다 흡수돼 버린 거예요. 구강점막, 식도, 뭐 소장, 이런데 다 먼저 다 흡수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서 거점으로 녹아서 활성화될 수 있게 대장에서 녹게끔 만들어 놨어요, 저렇게. 일반 것들은 이런 대장 전용 코팅이 안 돼 있어서 거의 대부분 소장에서 다 쓰여져 버린다. 사실은 이 낙산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의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특히 대장은 낙산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우리 일반 세포들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죠. 뇌 같은 경우도 포도당을 특히 포도당을 주로 씁니다. 편식이 심하죠. 다른 세포들은 뭐 주로 포도당이긴 하지만 다른 탄수화물도 쓰는데, 뇌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라는 것만 주로 활용을 하는 반면에 대장은 주로 낙산이라는 것만 활용합니다. 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쪽의 세포와 산소가 없는 쪽의 세포는 주식이 다르다. 산소가 없는 대장 쪽은 주식이 낙산, 부티르산이 주식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필요로 하는 쪽에 많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다 써버리니까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저희 제품들은 이런 대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또 차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덜 된 음식을 소화가 잘 되게끔 해주는 이제 제품이죠. 펌엔자임 Q 같은 경우는 시장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보통은 단일 효소 한 가지 정도 들어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위산이라든지 이런 pH, 열 안정성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 좀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은 좀 많이 줄었죠. 근데 예전에는 막 이런 합성 효소 이런 것들을 막 넣으면 그 합성 효소들은 문제가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아까 멜라토닌처럼 이런 합성 뭔가 물질들은 뭔가 내성을 자꾸 생기게 해요. 네, 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거 없으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한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래 될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 펌엔자임 Q 같은 경우는 활성 발효 효소이기 때문에 속이 편안하죠. 매일 뭐 식사 때마다 하루 3번, 4번 이렇게 먹어도 속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유래, 발효를 시킨 효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단일 효소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콤부차 발효 효소, 그다음에 28가지 슈퍼푸드를 갖다가 추출한 효소, 그다음에 15가지 곡물을 갖다가 발효해가지고 한 효소, 이런 식으로 3가지 테마의 효소를 사용하죠. 그다음에 효소의 역가라 그럽니다. 효소의 힘을 역가라 그러는데 역가 자체도 굉장히 높은 힘이 센 효소를 씁니다. 그래서 소화가 정말 잘 되죠. 저희 제품들을 한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도 높습니다. 위산에 견디는 위산 내성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pH, 아까 다른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효소, 호르몬, 이 pH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딱 자기가 좋아하는 pH 환경이 안 된다, 벗어났다. 그럼 일을 안 해요. 그러다가 지가 좋아하는 pH가 됐을 때 일을 해.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활성 발효 요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pH가 있지만 그 좀 벗어나도 또 일을 잘 해요. 그만큼 좋은 거죠. 다른 일반 효소에 비해서. 그리고 열 같은 것들에 굉장히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뭐 보관상에 뭔가 조금 뭐 더운데 좀 오래 두거나 이러면 일반 것들은 이게 활성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먹으나만 한데 저희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이 안정성이 높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톡스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이런 차전자피 제품, 일반적인 제품들을 보면 차전자피 많이 있죠. 차전자피 많이 있거나 아니면 차전자피 좀 맛이 없으니까 좀 맛있게 뭐 이런 합성향 같은 거에 막 넣어가지고 이런 만든 제품들이 좀 대부분이고 그냥 식이섬유만 들어있다 주로 그렇게 단일 성분에 의해서 뭐 배설을 유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차전자피도 충분히 들어있고 차전자피는 함량에 따라 기능성이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저희는 6g 6g 이하는 그냥 배변 활동 기능성만 인정을 받고 식약처로부터 6g 이상이 됐을 때 배변 활동 플러스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까지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오렌톡스는 이중 기능성이죠. 그리고 이 차전자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뭐 소비톨이라든지 락출로스 이 락출로스도 기능성 물질이에요. 사실 굉장히 장 건강 배설 뭐 해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물질인데 락툴로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푸른 뭐 너무 유명한 원료죠.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배설 배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게 가장 차별성인데 바이오 필름이라 해서 우리 장에는 나쁜 균들이 수적으로는 일단 열세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85대 15 정도. 좋은 균이 한 85 되고 나쁜 균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비율인데 수적으로 열세다 보니까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얘네들이 진화를 막 하죠. 어떻게 진화했느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이오 필름이라는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어, 좋은 균들이 막 공격하는 것들을 막고 그 다음에 항생제 뭐 이런 우리가 약물 같은 것들도 바이오 필름 깊숙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나쁜 균들이 생존하기 위해 진화를 했다. 예. 근데 우리 제품에는 그 바이오 필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차별성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균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런 바이오 필름 나쁜 균이 보호되는 이런 필름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잘 없애야 이제 근본적으로 유해균들이 힘을 아예 못 쓰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필름이 뭐 여러 가지 복합 성분이지만 왜 이 필름이 보호막이 유지가 되냐면 우리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뭐 수백 가지의 효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필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구성 물질이 셀룰로즈라는 쉽게 말하면 나무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 나무 껍데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를 못 해요. 풀 같은 거 소화를 못 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인간이 자동으로 소화를 못하는 물질을 가지고 탁 필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는 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셀룰라제를 저희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이 바이오필름을 효과적으로 분해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인원 프로바이오틱스죠. 일반 시장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면 주로 이제 CFU 뭐 숫자 위주로 좀 자기들 나름대로 많이 넣었다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쁜 게 들어있는 걸 얘기 안 하죠. 맛있게 만들려고 뭐 각종 뭐 합성 무슨 크림 뭐 향, 맛
포도당, 뭐 이런 과당, 입에 딱 닿으면 달콤하고 뭐 굉장히 맛있는 맛이 많이 나죠. 유산균 제품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어, 결코 건강에 좋지는 않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CFU 자체도 이제 100억 CFU가 보장이 되지만 유통기한이 2년이 끝날 때까지 100억 CFU가 유지가 되는 걸 보장하지만 구성 자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합성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100% 천연 유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6가지, 4가지는 락토바실러스 계열이고 2가지는 비피더스균입니다. 어, 락토바실러스는 주로 소장 쪽 건강을 담당하는 친구고 비피더스는 좀 대장, 대장에 주로 좀 역할을 하는 친구들인데 이 방금 말씀드린 4가지 락토바실러스 계열 중에 2가지 정도는 이 람노소스하고 에시도필러스라는 균이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이게 이제 주로 요즘에는 여성 유산균이라고 그러죠. 이런 균들이 여성 질에 이제 주로 많이 존재하게 되고 그 균들이 만들어내는 락토페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락토페린. 이게 이제 면역과 어, 이런 여성 건강에 좀 도움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균이기도 합니다. 여성 건강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 6가지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외에도 우리 제품에는 낙산균이라는 게 있죠. 낙산균. 말 그대로 낙산을 만들어내는 균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스에는 낙산균이 안 들어있죠. 웬만하면 잘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에는 이런 낙산균이 들어있어서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자, 일단 6가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포지션을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이제 주로 이 L 점 뭐라고 되어 있는 건데 L이 락토바실러스를 약자를 쓴 거거든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이런 균주 같은 경우는 우리 장벽, 장벽 중요하죠. 장점막, 장벽, 그 다음에 염증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데 좀 특화된 균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오른쪽에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카제이라는 이 균들은 소화를 좀 도와줘요. 소화를 좀 도와주는 이런 좋은 유산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락토바시러스 람노서스라는 게 있어요. 람노서스. 이 친구는 굉장히 기능이 많은데 면역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데 좀 연구가 많이 된 검증이 많이 된 균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락토바시러스 애시도필러스는 이제 pH 우리 인체 pH 조절 장벽 균형 이런 것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여성 유산균 2개가 람노서스와 애시도필러스인데 면역과 pH를 조절을 해주는 요 기능 때문에 여성 유산균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기도 한 겁니다. 그쪽이 pH 조절, 그 다음에 면역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비피도 박테리움 2가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6개 중에 4개는 락토바실러스, 2개는 비피더스균인데 이 비피더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유명해져서 제가 쉽게 비유하러 비피더스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비피도 박테리움이죠. 비피도 박테리움. 이 2가지 비피도 박테리움 중에 하나 비피도 박테리움 롱검 같은 경우는 이 변비 그 다음에 이런 IBS 증상 같은 것들을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비피더스균이고 그다음에 비피도 박테리움 애니말리스 락티스라는 이름이 좀 길죠. 이 친구는 장을 통과하고 복부 이런 팽만감, 불편감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켜주는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배가 주로 더부룩한 느낌이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이 비피더스균이 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 균주라고 볼 수 있죠. 낙상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낙상균의 정확한 명칭은 클로스트리디움 부티리쿰 이름이 좀 특이하고 길죠. 이게 이제 낙상균인데요. 처음에 발견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좀 개발이 돼가지고 유명해졌다가 이 낙상균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고 저희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발견을 또 한 게 또 K
낙상균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K 낙상균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개발한. 그 다음에 이 낙상균이라는 게 특징이 코팅이 필요해요. 우리 유산균 제품 들어보면 무슨 코팅. 사실 저희 6가지, 4가지 락토바시루스, 2가지 비피더스, 6가지 프로바이오틱스도 코팅이 되어 있죠. 다당체와 단백질인데 단호박 유래, 단호박으로 코팅했다고 봅니다. 단호박이랑 미생물 유래 다당체로 6가지 균을 갖다가 이 코팅을 해놨거든요. 위산에 좀 잘 살아가라, 담즙에 잘 살아가라, 어, 소장까지 대장까지. 그래서 이제 코팅을 해놨는데 저희 것도 얘는 코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지가 이 코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다르게 살아있는 균이 아닙니다. 포자 형태예요. 포자는 약간 비유하자면 동면에 들어간 상태. 우리가 뭐 우주 여행을 할 때 시간이 막 몇 광년 걸리고 이러면 사람이 깬 채로는 못 가잖아요. 가다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냉동 캡슐에 동면 상태로 해가지고 가는 것처럼 낙상균은 지 자체적으로 포자라는 캡슐 안에 갇혀가지고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대장이라는 환경에 탁 가게 되면 깨어나가지고 활성화돼가지고 생균이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단한 갑옷.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겉이 단단한 이런 갑옷으로 돼 있어갖고 위산이 못 뚫고 들어가고 담즙이 못 뚫고 들어가고 소화 효소도 못 건듭니다. 이 안에 최소한의 영양, 최소한의 이온, 최소한의 뭐 이런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만 딱 가지고 동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K 낙상균의 포자다, 아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낙상균은 정말 어, 잘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고 잘 살아가서 대장을 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일을 하죠. 그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고 그 중에서도 또 낙산을 또 많이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낙상균이죠.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 균주다. 그래서 이 하는 역할이 항바이러스,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 이런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뭐 구내염 바이러스, 헤르페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바이러스가 레벨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제 유해균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슈도모나스 같은 이런 농농균, 그다음에 비브리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뭐 이 엔테로박터 이런 장내 동그랗게 생긴 구균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유해 세균인데 이런 것들의 활성을 억제하더라. 그다음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건데 이제 선천 면역이 증가돼 가지고 이런 독감의 감염 이런 것들을 억제하더라. 이제 뭐 비슷한 얘기지만 이런 유익균들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우리 체내에 장내에 있는 좋은 균 락토바시러스 플란타rum 뭐 살리바리우스 람노소스 사케이 케테눌라튬 이런 좋은 유익균들의 활성을 증식시켜 주는 게 또 낙산의 어, 역할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내용인데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 지방 축적을 억제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 아시는 분들은 샐러드 이런 데 막 뿌려 먹잖아요. 음. 이 지방 이런 것들의 흡수를 조금 더디게 하려고 뭐 이렇게 드시는 것도 드시는데 막 이렇게 막 음식에 이렇게 뿌려서 드시기도 합니다. 뭐 너무 뜨거운 음식에 뿌리면 좀 안 되겠지만 그런 음식이 아닌 것들이면서 좀 칼로리가 있는 음식에는 좀 뿌려 드시면 막 좋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연관되는 내용인데 이런 당대사, 호르몬 이런 조절 효과가 있어서 막 이렇게 인체 실험을 이제 포도당을 한꺼번에 막 몇십 그램을 확 먹고 혈당이 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냥 포도당만 먹은 사람들은. 근데 포도당도 먹고 낙상균 같이 먹었더니 포도당만 막 70 몇 그램 먹은 사람보다 혈당이 덜 올라가더라.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중 지질 요것도 관심 많으시죠. 뭐 총 콜레스테롤, 그다음 TG 중성지방이죠. 그다음에 LDL, 그다음 뭐 HDL 요런
수치에 좀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는 효과가 낙상균에 의해서 확인됐고, 간 기능도 도움을 주더라.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리버엑스도 나왔지만, 리버엑스와 함께 이런 우리 올인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같이 활용하시면 간 기능 훨씬 시너지를 또 잘 받겠죠. 자, 이거는 우리 실험을 해본 건데, 우리 낙상균하고 이제 대표격인 이게 뭐 특정 이름을 지칭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유산균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열에 잘 견디는가, 우리 위산에 잘 견뎌서 살아가는가 이 실험을 한번 해봤죠. 해봤더니 대조군은 아무것도 안 한 거, 그다음에 중간에 내열성 열을 가한 거 했더니 어떻습니까? 우리 낙상균은 예를 들어서 100마리 있다 치면 한 26마리는 죽었죠. 근데 그래도 75마리 가까이는 살았는데 나머지 유명한 유산균 1, 2, 3은 다 죽었죠. 열에. 그다음에 위산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보니 마찬가지로 데미지는 좀 있더라. 우리 낙상균도. 그래도 한 75%는 살더라. 근데 나머지 유명한 코팅된 유산균들 다 죽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낙상균, 그 다음에 이런 단쇄지방산이 우리 인체에 어떤 효과, 영향을 주는가. 아까 말씀드린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형이 있고 설사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사증후군, 질병의 전초기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사증후군에 의한 염증 완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지독한 장염증병이죠. 이 크론병 13명 중에 9명이 낙상균, 단세지방산 효과를 봤다. 8주 만에. 그 다음에 이 IBD, 염증성 장애, 이것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증가하고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장애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더라. 낙상균, 단세지방산을 같이 이제 활용하니까. 대장암 실험, 이건 세포 실험이 있고, 다음은 동물 실험인데, 세포 실험 상으로도 이 대장암 증식이 억제된 게 확인됐고, 두 번째, 동물 실험 상에서도, 그러니까 세포 실험을 먼저 해보고, 효과 좋네? 동물 실험. 해보고 임상 실험. 요래 넘어가는 거거든요. 세포에서 좋게 나왔으니 동물 실험 해봤더니, 생존율, 동물 생존율, 대장암에 걸린 동물의 생존율, 종양 수가 감소하는 것들이 확인되고 암 진행이 억제되더라. 이런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정말 지독한 병이죠. 초기에 발견이 잘 안 돼가지고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췌장암 같은 경우도 단독은 아니지만 낙산 단세지방산 단독은 아니지만 치료제와 병행했을 때 효과가 치료제만 한 것보다 훨씬 좋더라. 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분들 해당되는 내용인데 다낭성 난소증후군,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이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상적인 것보다 낭이 너무 많이 생기는 증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이제 이제 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임신 가능성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증상들인데 이런 것들이 현저히 감소하더라. 그래서 이제 뭐 난소세포에서 이런 지표 성분의 전염증 물질의 지표 물질 같은 농도가 감소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 제품, 비우는 제품 오레온톡스, 그다음에 좋은 균을 우리 오레온 프로바이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효과들을 얻기 위해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소화가 덜 되는 음식이 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항시 우리 시니어분들은 그냥 밥 먹고 물 먹듯이 물 먹을 때 효소 같이 드시라는 것이고, 시스템적으로도 도움될 수 있는 대장을 기반으로 장 건강의 거점으로 해서 우리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 단세지방산 제품도 같이 활용하시면 장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